안녕하세요, 킬리만입니다. 오늘은 시황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고, 그리고 룩인투 비트코인에서 온 메일을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심하게 요동을 쳤습니다. 심하게 요동을 친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나스닥하고 다우지수 자체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에 힘도 일단은 없었고요. 그리고 주된 이유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차량 구매를 중단했다. 하지만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트윗이 오전 7시 6분에 트윗이 올라왔고요. 그 트윗이 올라오고 나서 7시 때부터 해서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는 것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 자체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발언 때문에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주요 인물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테슬라 차량 구매에 있어서 많이 사용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 자료는 존재하지도 않고요. 단지 그의 발언 자체가 시장에 그냥 충격이었고 하나의 사고처럼 그냥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시장이 받아내느냐 받아내지 못하느냐 그걸 또 관찰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것을 관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발언 자체가 시장에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내는지 그런 부분들을 관찰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 우리는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주식시장의 이 상황이나 아니면은 일론 머스크의 발언들이 비트코인의 상승 이 추세 자체를 꺾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죠. 필립에 대한 의견을 듣기 이전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난 영상을 통해서 버블 차트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버블 차트의 끝에는 탐욕과 환상의 단계에 도달을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탐욕과 환상의 단계에 들어서면 이 가격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갈까요? 아니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결국에 세력과 개미의 게임에 있어서 세력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세력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비싼 가격에 개미들한테 넘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상과 탐욕의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차 반감기가 끝나고 나서 최고점을 이루었던 이 시기와 2차 반감기가 끝나고 나서 최고점을 이루었던 이 시기에 환상과 탐욕의 단계에서 그래프는 어느 정도 급하게 올라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현재 우리의 위치가 이 환상과 탐욕의 단계에 있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1차 반감기가 2012년도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점을 이루었던 시기는 여기에 한 번이지만은 MVRV 차트에서 레드존에 들어갔던 게 두 번이니까 이 두 번을 확인하고, 그리고 2차 반감기가 2016년 7월 달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최고점을 이루었던 이 시기에 있어서 그래프의 각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환상의 단계를 딱 한 달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정을. 마지막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나 가격이 상승을 하는지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4월 9일 날 이게 MVRV 차트에서 레드존에 첫 번째 들어갔던 시기거든요. 이게 2013년 4월 9일입니다. 한 달 전 가격에서 이 부분에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이 기울기입니다. 이것을 가격 상승률로 계산을 했더니 475%가 상승을 한 거예요. 가격으로 따지면 원금 100%를 둬야 되니까 무려 5.7배가 가격 상승을 한 겁니다. 한 달 동안 고점을 찍었을 때 5.7배가 상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레드존 안에 들어갔었을 때 그게 2013년 11월 29일 날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럼 한 달 전 가격은 여기였고요. 한 달 동안 가격 상승률은 이런 각도입니다. 이런 각도. 한 달 동안 수익률이 506%니까 실질적으로 가격 상승한 것은 6배가 상승을 한 거예요. 6배가. 한 달 동안 6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여기가 환상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반감기 이후에 최고점을 찍었던 이 시기, 달러 차트에서 최고점을 찍었던 시기가 2017년 12월 16일입니다. 그러면 한 달 전은 여기 위치가 되는 거고요. 한 달 동안 가격 상승한 것은 기울기가 이렇습니다. 딱 한 달 동안. 수익률로 따지니까 198%예요. 그러면 가격으로 따지면 3배가 올랐다는 겁니다. 6,585불에서 19,500불까지 오른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올라줘야지 마지막 부분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개미한테 넘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미는 환상 상태에 빠져 있는 거고요.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현재 가격에서 이게 추세 전환되면 어떻게 이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조종이면은 그래 오케이 참아낼 수 있는데 이게 추세 전환이면 어떻게 이게 가장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는 2개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 박스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3, 4, 5 무려 3개월 동안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박스권 상황에서도 한 이 부분부터 이 고점까지 한번 찍어볼까요? 가격 변동 자체가 한 28%? 여기서 여기 올라간 게 28%예요. 뭐 여기서 여기 올라간 거 계산해 볼까요? 여기 34%.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이 막 쳐오를 것 같은 그런 환상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버블 차트에서 마지막 환상의 단계에 이 각도는 최소한 한 달 사이에 가격이 3배가 오르든 6배가 오르든 이 정도는 올라줘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2배라도 올라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환상의 단계가 아닌데 과연 이런 3개월 동안 횡보 기간 동안 기관들이 개미에게 물량을 열심히 넘기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일부의 비트코인을 시장에 팔았다 해서 세력들의 물량이 개미한테 넘어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추세전환 시리즈를 공부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자체가 레드존이 아니다, 고점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판단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점에서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횡보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 버블 차트에서 마지막 고점에 있어서 환상 단계에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필립이 보낸 메일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은 5월 11일 날 이틀 전에 보낸 메일입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동 번역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동 번역이다 보니까 문맥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같이 보면서 제가 의역을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횡보 구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횡보 구간을 뚫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모멘텀을 더 모을 수가 있을 것이고 8만 불에서 9만 불까지 굉장히 빨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가격이 그렇게 가기 전에 우리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4일자 뉴스레터에 보면은 그 당시 도미넌스 자체가 한 대략적으로 한 61 정도 됐었는데 도미넌스가 50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 친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미넌스는 떨어졌고 그리고 4월 20일자 레터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또 다른 크립토 특히 이더리움이나 디파이가 비트코인을 능가할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디파이 코인들이 상승하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더 떨어지는 상황까지 오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보낸 레터에 있어서 도미넌스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확하게 이렇게 맞췄다 이렇게 또 자랑짓거리를 하네요. 이 정보가 지난 6주 동안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관리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사용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지만은 앞으로 몇 달 동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더 많은 하락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알트의 가격들이 더 많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친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도미넌스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비트코인 가격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립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을 오늘 좀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을 해요. 그냥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을 오늘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바닥을 쳤고 향후 몇 주 안에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그 근거 세 가지를 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바닥을 쳤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발언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벌써 강력한 온체인 데이터 서포트 라인, 그러니까 지지 라인에 도달을 했다 이겁니다. 온체인 데이터에서 지지선이 있는데 그 지지선을 벌써 우리는 도달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난 뉴스 레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격이 낮아진다면은 47,000에서 49,000 사이에 강력한 온체인 서포트 라인이 있을 것이다. 지지 라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47,000에서 49,000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사실 오늘은 여기가 살짝 깨졌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차트상으로 이 부분이 47,000에서 49,000 불이고 이 부분에서 지지를 할 것이다 해서 지지를 했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오늘 새벽에 지금 가격이 여기까지 다시 떨어졌다가 여기서 지금 말아 올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 부분 자체가 매물대가 많이 있는 건 맞아요. 온체인 데이터상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지갑의 이동이 많이 있었다. 그 부분은 일단 맞습니다. 자, 이런 지점에서 지지를 할 확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해당 영역에 존재하는 온체인 볼륨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구매자들은 해당 영역대에서 비트코인을 구매를 했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러므로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방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조건 여기에서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에서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된다면은 여기에서 새로 구매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 떨어진 금액 자체가 더 싼 거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적으로 더 구매해서 가격을 방어하려고 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방송을 찍고 있는 이 시점 같은 경우도 가격 자체가 이슈에 의해서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여기 영역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 가격을 다시 끄집어 올릴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만 달러 중반쯤에 새로운 온체인 볼륨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뉴스 레터에서는 이 부분, 이 두 개의 이 부분 자체가 온체인 데이터에서 큰 매물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47,000불이고 여기가 49,000불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온체인 볼륨이 새로운 지지대를 하나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54,000불하고 56,000불 정도가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49,000불 정도의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있어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지지를 해줄 겁니다. 많은 지지를 해줄 거고 그리고 현재는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현재가 싼 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격을 다시 끌어올릴 것이다. 이런 관찰 포인트를 가지고 관찰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면은 다시 이 부분이 지지대가 될 것인 거고 지금은 이 매물대보다 밑에 가격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이 다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시선으로 관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파이사이클 탑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교차했었을 때 제가 무시합시다. 이게 탑을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인디케이터입니다. 그 인디케이터를 이 지표를 다시 이 친구가 꺼내 들었어요. 파이사이클 탑 인디케이터가 비트코인의 최고점을 신호한 지 4주 정도가 지났으므로 이제 얼마나 그게 효과적이었는지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파이사이클 탑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111일짜리 이동 평균선하고 그리고 350일짜리 이동 평균선의 이승수짜리 이동 평균선 이것이 교차를 하는 것을 확인했었죠. 그래서 111일짜리가 이 350일짜리의 이승수짜리 이동 평균선을 교차를 하면은 3일 안에 가격은 떨어진다. 여기가 최고점이다. 이런 이제 보조 지표였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너무나도 잘 맞았습니다. 비트코인은
두 이동평균선이 교차한 다음 날, 바로 다음 날 64,000불을 찍고 나서 다시 가격이 떨어져서 47,000불까지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뉴스에서도 언급했듯이 이게 베어마켓의 시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보조지표들은 추세 전환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황색이 111일짜리 이동평균선인 거고, 여기 파란색이 350일짜리 가격의 이승수의 이동평균선인데, 여기를 교차하고 나니까 딱 하루 있다가 가격은 이렇게 떨어졌다. 그런데 다시 111일자가 다시 밑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이 간격 자체가 벌어져 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이동평균선이 교체한 이후에 일어납니다. 111일짜리가 350일짜리 이승수 이동평균선의 아래로 지금 내려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이미 매우 짧은 기간에 충분히 냉각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약세장에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 줍니다. 이 지표는 실제로 비트코인이 111일짜리 이동평균선이 다시 350일짜리 이동평균선의 이승수 위로, 그러니까 골든크로스가 다시 나오는 그 시기까지 추세 백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추세 백업이라는 것은 다시 상승하다가 횡보하고 있는데 다시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현재의 저항 구간을 뚫으면은 8만 불 이상까지 올라가는 게 몇 주 안에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자, 이게 파이사이클 탑 인디케이터입니다. 자, 이렇게 교차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111일짜리가 위로 올라오고 나서 다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새로운 고점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1차 반감기 이후에 그랬었죠. 1차 반감기가, 자, 이 지점이 1차 반감기인데 고점이 두 번 있었죠. 하이사이클 탑 인디케이터가 두 번 이제 작동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작동이 되고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한번 작동했던 시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111일짜리 이동평균선이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충분히 시장 자체는 냉각이 되어 있다. 그리고 다시 골든크로스로 가면서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는 게, 111일짜리 이동평균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냐? 바이더 팁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게 매수 타이밍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1일짜리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2017년 강세장에 있어서도 바이더 기회를 포착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었다. 자, 여기서부터가 2017년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2018년. 주황색 자체가 111일짜리 이동평균선이었습니다. 가격이 여기 주황색까지 떨어졌다. 여기가 뭐다? 바이 더 딥. 여기가 뭐다? 바이 더 딥. 그리고 여기가 바이 더 딥. 여기가 바이 더 딥. 이렇게 111일짜리를 터치했을 때 매수를 했으면은 상승장에 있어서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이제 좋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정도 해서 9월 10월 정도 해서 이 부분이 바이더딥 기회였던 거고, 그리고 처음으로 바이더딥 기회가 여기서 포착이 된 겁니다. 여기서 한번, 그리고 이 레터가 오고 나서 현재는 여기까지 또 떨어졌죠. 여기가 바로 바이더딥 기회가 될 수 있다. 물론 결과는 미래이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11일짜리는 상승장에서 바이더딥 기회를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매도해야 될 좋은 타이밍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승장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현재 좋은 바이더딥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킬리마니는 기존에 말씀드린 다양한 온체인 데이터상 현재 상승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한 그 모든 자료들을 분석을 한 결과 저는 현재 상승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가격이 너무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현재
환상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환상 단계에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셔도 될 부분입니다. 지금 환상 단계인가요?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3개월 동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3개월 동안 횡보를 하는 이 단계가 환상 단계인가요? 공부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러려니 하고 그냥 기다릴 수 있겠지만은 공부가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횡보는 공포입니다. 공포.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3개월 동안 45,000불에서 64,000불 사이에 있었습니다. 저항 구간 자체를 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체인 구매 자체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온체인 지지라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매가 많이 있었던 그 구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이 돌파할 준비가 되었고, 그리고 여전히 상당한 상승 잠재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온체인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딱 이 두 가지 정도만 간단히 예를 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리얼라이즈 홀드 레이시오를 예로 들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실현화된 그 비트코인의 가치하고 1년, 2년 전에 실현화된 그 비트코인의 가치의 비를 가지고 그 레이시오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레드존 안에 들어가면은 그때가 고점이었다. 고점이었다. 그런데 현재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 거리가 멀다. 특히 MVRV 같은 경우는 MVRV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이것마저도 여기 레드존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MVRV를 보정하기 위해서 리얼라이즈 홀드 레이시오를 봐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사이클의 끝자락이 무렵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우리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더 높이 기대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게 레드존 안에 들어가면은 이 친구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메일이 오면은 제가 일단 게시판에 재빠른 속도로 또 올려드릴 겁니다. 영상으로도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시를 든 게 200주 이동 평균선의 힙맵이에요. 힙맵. 여기 아래에 있는 게 200주 이동 평균선입니다. 200주 이동 평균선에 터치한 부분들이 최저 금액에서 살 수 있는 금액대였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점에 있었을 때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마지막에는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심하다는 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이렇게 완만하지 않아요. 가격 상승률 자체가. 빨간색으로 들어가면은 쑥 올라갑니다. 쑥. 여기서는 가격 자체로 3배, 여기서는 가격 자체로 6배. 그래서 현재는 지금 파란색하고 연두색, 연두색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파란색으로 내려왔지만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마지막 환상의 단계에서는 가격 상승률 자체가 빨간색까지 올라간다. 빨간색까지.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번엔 다를 것이다. 쓱 하다가 여기서 떨어진다.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은 여기가 고점은 아닐 겁니다. 세력들이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환상의 단계를 만들어서 환상의 단계를 만들어서 넘기는 거죠. 여기서 왜 싸게 넘깁니까? 비싸게 넘겨야지. 그래서 200주 이동 평균선에 있어서 빨간색 점을 관찰을 하십시오. 우리는 현재 안전한 그린 지역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나요? 차트의 색상은 200주 이동 평균선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상승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00주 이동 평균선은 비트코인이 시작된 이래 약세장에 있어서 바닥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상승할 때는 이 표시기는, 이 인디케이터는 주황색과 빨간색 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주황색 점과 빨간색은 시장이 환희에 있는 상태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안전한 녹색 점을 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필립은 비트코인이 현재 바닥을 쳤고 몇 주 안에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그 이유를 3가지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알고 있는 내용. 바뀐 게 없습니다. 그냥 가격이 좀 바뀌었을 뿐이에요. 관찰 포인트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공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조금 뭐 지루하고 짜증도 나고 하겠지만은 그건 두려움이 아닐 겁니다. 가격이 상승하는데도 투자가 두려우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투자를 즐겨야 됩니다. 오직 공부를 하신 분들만이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이제 생각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줬어요. 위에서 제시된 온체인 및 기술적인 증거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가격 상승할 수 있는 펀더멘털적 사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돈을 계속 찍어내서 부양책을 계속해서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현재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금리 상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돈을 많이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시장에는 넘쳐나는 자금들이 있는 거고요. 돈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럽에서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고, 세 번째는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 러시아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네 번째는 중국과 대만 등 인근 국가 간의 긴장도가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계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한 양세인 거예요. 불안한 정세가 되다 보면은 안전자산 쪽으로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비트코인 자체를 명목화폐가 가치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해지용으로 보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만 촉발이 된다고 해도 비트코인의 가치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최근 몇 주 동안 크립토 시장에서 리더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가격 상승을 계속하지 못하고 3개월 정도 횡보를 했지만은 현재 글로벌 거시 환경을 봐서는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빛을 발할 때가 조만간 올 것이다. 조만간. 지금 당장은 인내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인내를. 최근에 레터를 보내주시는 분들마다 이 표현이 계속 들어가요. 인내해야 될 시기다. 기다림의 시간이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필립이 보내준 이메일 리딩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런 데이터를 읽어 드릴 때 뭐 가격이 많이 오르면 좋죠. 많이 오르면 저도 이제 좋은데,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필립이 제시한 이 온체인 데이터대로 이 지점이 지지 라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더 내려가서 우리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무엇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 판단 자체를 가격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판단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판단을 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들을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건가? 분명 우리들은 개인들이 시장에 많이 참여한 이 단계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광기 단계라고 합니다. 이 광기 단계가 꾸준히 우상향하지만은 중간중간 계속해서 조정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게 이 고점까지 더 올라갈 공간이 많은 게 확실해도 스스로 멘탈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멘탈 관리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게 포트폴리오 관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다림이 있어서 두렵다고 하면은 조금 덜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고 하면 더 덜어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은 전략들을 쓰시면 됩니다. 오를지 내릴지를 모르잖아요. 그건 사실은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고, 현금 비중이 많이 없다. 그런데 떨어지는 건 두렵다. 그러면은 스탑로스를 좀 걸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범위 이하로 떨어지면은 현금화를 되게끔 해 놓으면 돼요. 내가 원하는 비중만큼.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정한 그 현금의 비율만큼의 스탑로스를 걸어 놓으세요. 그러면 떨어지면은 현금이 생기는 거니까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욕심이 생기죠. 아니, 여기다 스탑로스 걸어놨는데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 버리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욕심인 거예요. 욕심. 떨어진 건 무섭고 올라간 것은 먹고 싶고.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 자체는 공포를 이겨내는 겁니다. 공포를. 이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올라가도 좋고 떨어져도 좋고 그런 전략들을 찾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존 영상에서도 꾸준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기존 영상들 보시면서 차근차근 본인의 전략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자체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여기서 조정이 더 올 수도 있지만은 이 저항 구간을 뚫었을 때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맞히지는 못하겠지만은 3개월이라는 그 에너지가 이 안에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서는 순간 굉장히 큰 힘들이 발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추세전 1편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고점에 도달할 수 있는 시기를 5월 10일부터 10월 25일 정도로 잡았습니다. 물론 시나리오입니다. 5월 10일이 지났어요.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 주는 걸로 시나리오를 하나를 잡았었죠. 그런데 이 기간이 3개월 정도가 옆으로 왔어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와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는 관찰을 해야 됩니다. 뭘로? 수많은 원체인 데이터로. 그리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여기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람 설정할 때는 알람에 있어서 전체를 누르셔야 됩니다. 전체. 그래서 종 모양에서 옆에 딸랑딸랑이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커뮤니티에 가끔 글을 올리고 있는데 저는 영상보다 커뮤니티에 글 쓰는 것을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 돈 하나도 안 생기지만은 이걸 훨씬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꾸준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부분들 중간중간 제가 데이터들을 올리고 있으니까 커뮤니티의 글들을 꾸준히 봐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글을 올렸을 때 바로 알람이 갈 수 있도록 알람 설정들을 하시고 그리고 핸드폰 설정상에서도 알람 설정을 해 두셔야 됩니다. 현재 제 채널의 모든 알람으로 설정해 놓으신 분들은 한 21% 정도 수준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셨는데 본인의 핸드폰에서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신 분들은 17%밖에 안 됩니다. 본인 핸드폰에서 유튜브 알람을 이 알림을 설정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소한 부분도 이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알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자주 옵니다. 메일로서 이제 이렇게 오는데 중요한 알람을 받고 나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할 부분들이 있으면은 영상보다는 커뮤니티에 글을 자주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받는지 안 받는지를 제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좋아요하고 댓글들을 조금 많이 좀 남겨주시기를 바랄게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이 너무 적으면은 저도 열정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킬리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